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우리의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에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참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기분 전환 위해서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녹화날 앞에 맞춰서 꼬박꼬박 뿌리 염색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사실 뭐 일반인들뿐만 아니고요. 아이돌들, 뭐 우리 가수들, 연예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특히나 뭐 탈색머리 유지하느라고 붙임머리까지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진짜 이 화려한 무대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탈색을 하거나 붙임머리를 사용하게 되면 물론 무대에서는 멋있지만 붙임머리 무게 때문에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고 탈색약도 워낙 독하다 보니까 진짜 탈모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참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별명이 뭔냐면 머리카락이 이 데지털. 이 볼펜 같은 거 싹 들어가면요 아무리 흔들어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진짜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꼬시락 머리 있죠. 굵은 머리 있죠. 숱 많았죠. 진짜 이렇게 손을 딱 넣으면 이게 한 이틀 후에 빠져. 이렇게. 진짜라니까. 이 정도로 풍성했는데, 야, 이게 하루 딱 지나니 다르고, 하루 지나니 다르고, 이 색깔도 이상하게, 다른 놈은 검은데 내 혼자 막 허해지더라고. 천연 탈색 뭐.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사회가 그러던데, 그 새치머리 있다고 하나씩 아들 보고 뽑아라서 하면서 뭐 10원 준다, 100원 준다 하면서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나도. 우리 사이는 아가 3명이잖아요. 3명이 달라붙어서 뽑는데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 아유, 아빠 대머리 되겠다. 대머리 되나? 이것도 한 번 뽑으면 탈모가 생겨가지고 안 날 수 있으니까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는 명심하시소. 알았지?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면 우리 여성분들 머리 특히나 묶어야죠. 똥머리 국물이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똥머리를 했는데 이게 예전 같지가 않게 옛날에는 묶자마자 한 3번 정도 고무줄 끊어내고 난 다음에 4번째 겨우 묶고 이럴 정도로 숱이 풍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흐물흐물하고 숱도 얇아진 것 같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똥머리를 너무 당겨서 묶으면은 두피에도 안 좋고 특히나 아침에 정신없어가지고 머리 덜 말리고 묶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두피도 상하고 그리고 탈모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우리 조심하기로 해요. 제가 이쯤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 대만의 의대에서 연구를 한 건데 네 번째 손가락 있죠.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길수록 남성 탈모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 더 긴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그런가 저는 탈모 약 예방 먹은 지 8개월 됐습니다. 지금 진짜로요? 머리 잘 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떨어지네? 재미로만 일단 보시고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팔랑팔랑 기분들은 현혹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괜히 또 막 해보고 어머 저기 어떡해. 내가 더 긴데 내 번째 손가락이?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연구는 연구일 뿐 오해하지 마시기. 자, 우리 빨랑이의 병원 좋아하는 진 씨지만 어쨌든 진짜 좀 풍성해졌는지 일단 확인해 보고요. 오늘도 공개 클리닉 웰은요 현혹되는 정보 없는 올바르고 건강한 정보로 가득 채웠습니다. 네,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에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하나 둘 빠지는 머리카락. 나이든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탈모. 하지만 여성이라고 나이가 젊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라는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이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탈모 고민에서 벗어나 모나게 사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탈모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 이 탈모 고민이 참 큰데요. 오늘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 하실 건강주치 모셔봅니다. 피부과 전문의 박근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천만 탈모인을 대표하는 우리 박지민 선생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생은 둥글둥글하게 살더라도 머리카락만은 모나게 살게 하는 피부과 전문의 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하게 살자. 네. 근데 원장님 성함부터가 뭔가 은근히 뭔가 이렇게 건강해질 것 같고 성함이 또 근자가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천만 탈모인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예. 진짜 천만 병이 맞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진짜 그렇게 많을까요? 예, 사실 맞습니다. 우리 인류가 탈모 유전자를 50% 가지고 있거든요. 2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는데 어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중에 50%니까 2,500만 명이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남자 여자 중에 남자분이 탈모가 심하니까 또 네. 1,250만 명, 맞네. 아이들 어린이들 빼버리면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야. 근데 자 이제는 뭐 그렇게 많다고 그냥 내비둘 게 아니잖아요. 이 탈모가 생기는 게 이유가 뭡니까? 뭐 또 매일 말하는 뭐 스트레스나 뭐 에이 60, 70 되면 다 빠지게 돼 있지 나이나 뭐 이런 게 관련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관심에서 하는 그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원인이 유전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관여하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탈모가 많고 여자분들은 그 호르몬 양이 적기 때문에 시작하더라도 중년에 약간 머리숱이 줄어드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젊은이들한테 탈모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요즘 우리 먹는 식습관이 소구화된 식습관, 그러니까 콜라, 햄버거, 고기, 그리고 음주를 하게 되면서 과잉 칼로리가 불필요한 호르몬을 더 만들면서 최근에 탈모가 더 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우리 그 요즘에 제일 많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그 산성비 때문에 뭐 이런 비 맞고 이런 것도 많이 있나요? 옛날에 그 말 많았는데. 사실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요? 비 맞으면 대머리 된다고. 비 맞으면 옛날에 대머리 이렇게. 된다고. 네. 나도 많이 들은 말인데. 저희 우리 뭐 하루에 머리를 한 번 감아야 되나 1,000번 감아야 되나 아니면 뭐 빨래비누로 감아야 되나 뭐 좋은 샴푸로 감아야 되나 이걸 한 걸 해야 되나 손톱으로 해야 되나 이거 살로 그리고 비벼야 되나. 너무 그렇죠, 예. 뜨거운 물로 감지 마. 그래 뭐 별별 이야기 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인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빠지고 산전비를 맞아도 안 빠지고 2명 중에 1명은 상선비를 빠지면 빠진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내가 탈모가 있으니까. 인구의 50%는 탈모 유전자니까. 그러니까 100명이 산성비를 맞아도 그 유전자를 가진 50명만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운명이네. 야, 탈모 운명론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데, 탈모로 고민하는 경우, 우리 뭐,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유형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어때요? 뭐 아시다시피 탈모는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탈모가 좀 더 심하고 젊으면 덜 심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심하고 이게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인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이 추가로 관여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머리숱만 보면 거의 뭐 70대 어른처럼 보인다든지 여자분들도 과거에는 중년 들면서 약간 머리에 힘이 빠졌지만 요즘 뭐 20대 아가씨들 머리숱이 굉장히 없다든지 맞아요. 탈모 그런 경우가 되게 고민하는 많습니다. 경우 많더라고요. 이제 이거 보시다시피 이 공상단 만든 제일 그 오른쪽 얼굴은 익숙하네요. 레닌인데 사회 TV 많이 예, 봤어. 이분 그 젊었을 때는 거의 뭐 저희 뭐 아이돌 수준이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계속 더 심해지죠.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네. 머리숱은 없어지는데 수염은 갈수록 더 어머, 많아요. 그러네요. 맞네. 왜 그래요? 이게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네. 이 호르몬은 위에 머리는 빠지게 하고요. 네. 옆에 머리와 눈썹하고는 크게 상관없고 네. 턱 수염이라든지 몸의 털은 더 많이 나게 합니다. 너무해. 머리로 보내지 왜? 그 면도칼도 없는데 가운데 이 중간 단계 사진을 가리면 야, 희한하다. 같은 사람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아요. 전 사실 보면서 같은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나도. 헷갈렸는데 아니, 저는 약간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뭐랄까요 병에도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탈모가 살짝 시작할 때쯤 이상하게 저 다리털이 없는데 다리털이 갑자기 좀 진짜 숱이 많아지고 진짜요? 여기가 숱이 없어지고 여기가 다리털이 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이런 것도 하나의 전조 증상. 이거 봐요. 목이 메잖아. 울지 말고 얘기해. 맞아요. 증상 맞을까요? 그 탈모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탈모가 내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털도 이미 조금 더 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숱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한 10만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20-30% 줄어도 저희는 머리숱이 줄었다고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머리숱이 주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50% 이상 감소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의심할 때는 이미 내 머리숱은 한 50% 이상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부가적으로 이 식습관이 관여하기 때문에 탈모가 있는 분들은 그 전에 피 검사를 해보면 네.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도 이 탈모에 좀 연관이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식습관이 만드는 과잉 그 칼로리들이 그렇지. 이 부가적으로 탈모를 일으키는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잘 먹어야 머리도 잘 날 것 맞아. 같은데 되게 의외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뭐 그 머리털이 빠지거나 머리숱이 줄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애들 그 못 먹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싶어서 막 단백질 장어 먹이고. 사와고 뭐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먹이는데 과거에는 그런 음식들이 스테미너 음식이었기 때문에 못 먹던 시절에는 도움되었는데 이제는 이미 영양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숨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탈모의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탈모를 진단할 때는 막 머리숱이 없다고 탈모입니다라 하지 않아요. 네. 이런 우리 남성 탈모, 여성 탈모는 아시다시피 탈모가 진행되어도 이 긴 머리하고 뒷머리는 평생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뒷머리하고 위에 머리 굵기를 비교하는데 아무리 머리숱이 없더라도 뒷머리와 앞머리가 굵기가 같으면 이분은 탈모가 아니고요. 뒤에는 굵은데 앞이 좀 가늘어져 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탈모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진단이 남성형 탈모, 여성 탈모로 진단이 됩니다. 지금 김진 씨가 아까 숨기는 분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우리는 부정하는 분이거든요. 그냥 머리가 이렇게 봐도 화면을 봐도 뭐 거울을 봐도 뭐 조금 그래 뭐 에이, 한두 개 빠졌겠지 하고 부정을 했어. 근데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카메라가 이제 내를 비출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상대방을 비추기 위해서 카메라가 내 뒤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거 한번 딱 보건데 요 중간에 여기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거 이렇게 마주보는 장면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지. 찍을 때, 네, 근데 네, 카메라 네. 저 뒤에 있을 때 내만 비추면 되는데 요 뒤에서 이 사람 비출 때 내 비출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쓰는 따까리 같은 게 하나 떡 들어있더라고. 그때는 부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야 이거 참 깝깝하게 남은 인생도 있는데 부정하기 시작한 순간 사실 이미 탈모인 거예요. 그게 50% 넘은 사람이네요. 실제로 보면 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송년회 모임 갔는데 보통 뒤에서 이렇게 뭐 사진을 찍잖아요. 맞아. 그 뒤에 머리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길래 야 임마 누구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지라? 옷이 자기 옷이랑 똑같더라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깜짝 놀랐겠다. 진짜 저도 저런 타입이에요. 와이프가 사진 찍어줘서 제 뒷머리 이렇게 많이 빠진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뒤에는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주변에 탈모약 드신다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스튜디오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분 이상 계신 건 아닌데 저도 먹고 있고요. 저도 먹고 우리 뭐 있고요. 스태프들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드라마 본 순간부터 먹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탈모약 드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약이 부작용은 없는지 또 실제로 그렇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약은 뭐 우리 아시다시피 뭐 암 치료하는 항암제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식약처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허가를 해준 약입니다. 이 약을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는 이제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 먹으라고 개발한 약인데 네. 요즘 다들 이제 젊게 지내시다 보니까 요즘 60대, 70대 분들도 약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는 100명 중에 한두 분, 두세 분은 뭐 성욕이 좀 떨어진다, 정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죠. 실제로 그런 이 부분도 얘기 있습니다. 아마 남성분들 있을 네. 때는 많이 서로들 하실 것 네. 같아요. 네. 이건 뭐야? 이 약의 효과죠. 그 약 먹으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특히 기존에 가는 머리가 있을 경우에 네.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윗머리 쪽에 효과가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약만으로 된 거죠? 이것도? 그렇죠. 약 먹으면 좋아지는데 네. 좋아진 상태에서 세월 가면서는 조금 더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오히려 이제 5년 후는 1년 후랑 사실 큰 차이는 큰 없어 차이가 보여요. 없어지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 저 약으로 저렇게 처리를 했다. 그러면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발 이식 수술이라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식, 방법이 좀 다양하게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저희 알려져 있기로는 절개 수술, 비절개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절편 수술, 펀치 수술인데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그냥 절개, 비절개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심는 거는 동일한데 뒷머리 후두부에서 모발을 채취할 때 네. 비절개 수술은 하나하나씩 펀치로 뽑아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그 절개 수술은 가늘고 길게 통으로 한 번에 이렇게 뽑아내는 차이죠. 네, 이렇게 한 줄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뒤에 그 뒷머리를 뺀 띠에 이렇게 형태의 그 뭐냐 흉터가 생기겠네요. 그 이렇게 가늘고 길게 채취를 하고 나서 네. 봉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뭐 뒤통수 평생 볼 일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렇지. 절개든 비절개든 흉터는 수술 자국이 다 생기지만 우리 머리 속에 다 숨겨지기 있으니까. 때문에 두 수술이 다 많이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탈모 약에 대해서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서는 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병원 찾아가서 영상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이 모발 이식을 하러 오신 분들 많으신데 오늘 만나보실 이분은요. 벌써 세 번째 이식 수술 하신대요. 직장 생활하면서 한 30대 중반 이후로 탈모가 심하게 이제 좀 생겼고 사회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없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었지만 주변 지인분 소개로 한번 심어봐라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2차도 심고 오늘 또 다시 또 부분적인 또 보완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머리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야, 근데 또 이식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만족하신 것 같으네요. 심는 건 보기 좋다 그죠? 뒷머리에서 표시 안 나게 머리를 살짝 좀 해서 그 비절개 수술 많은 방법으로 것 같은데. 한 500모 정도 여기 좀 앞에도 약간 그 가르마 쪽에 보강 좀 하고 뭐 뒤쪽에도 조금 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처음 비포 애프터인 것 같은데 만족하실 만해요. 그러네. 이번에 세 번째는 비절개로 한다고 하니까 좀 심어야 되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뒤에 흉터에 약간 뭐 심을 건데 여기 심고 앞쪽에 심을 건데 앞쪽 위주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한 300모에서 한 500모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뒤쪽에서 모낭을 하나하나 채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법은 절개를 하지 않고 하나씩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수술을 2번 하셨고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수술로 지금 3번째시다, 그죠? 근데 지금 첫 번째, 2번째는 이제 절개 수술로 하셨고 오늘 3번째는 요 비절개 수술로 할 겁니다. 국소 마취 후에 그 모낭을 하나하나 확대형을 끼고 이 튼튼한 모발을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 채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일단 구멍을 뚫어놓은 상황이고. 야, 아니 이게 상당히 집중력을 그렇지. 요할 것 같아요. 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선생님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 뽑은 거네. 모낭이네요. 저게 이제 300에서 500모 정도를 심어야 된다고 하니까 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와. 오, 근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시 또. 뽑은 걸 심는 거네요, 이렇게. 어머,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네. 쏙쏙 들어가요. 모발 이식할 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젊은 청년들 이렇게 탈모가 오게 되면 되게 그 M자 탈모가 많은데 그 M자에만 심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약을 먹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탈모가 조금씩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수술을 할 때 그 이후에 빠질 걸 감안해서 보통 그 기존에 머리가 가늘어져 있는 뒷부분까지 좀 심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보면 이분도 보면 수술 이만큼 다 심었거든요. 보통 손바닥 하나 넘는 면적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다들 여기 M자 없는 데만 이렇게 딱 심어버리면 나중 되면 고기가 이제 뭐 도깨비 뿔처럼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술할 때는 그 부분을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고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자신감 가득 채운 만큼 말이죠. 앞으로 더 활기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느낌은 절개나 비절개나 큰 상관없어요. 이게 뭐 아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이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하고 나서 보통 제 나이보다 한 10년을 젊게 봐요.
다 모든 분들이 정겨보는데 제 자신도 거울을 보면은 자신감도 더 생기고 아무래도 사회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 모발 이식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수술하면 통증이 심할까 아니면 흉터가 많을까 되게 고민하시면서 요즘에는 또 각종 이렇게 뭐 SNS를 통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절개 수술, 비절개 수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어떤 탈모 정도와 그리고 모발의 특성에 따라서 절개 수술, 비절개 수술 둘 다 괜찮은 수술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절개 수술 방법, 비절개 수술 방법이 결정되었다면 심은 머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심은 머리는 뒷머리를 옮겨 심기 때문에 영구히 지속되지만 기존에 원래 있던 모발들이 세월이 5년, 6년 지나면서 또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 머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약, 바르는 약, 아니면 시간이 괜찮으시면 발모 관리를 꾸준히 받으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야, 네, 영상을 보고 오니까 이 영상에서 본 게 비절개 수술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어떤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비절개 이식 수술은 원래 네. 소규모 수술에 적합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은 그 흉터가 많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 네. 그리고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흉터가 잘 생길 분들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비절개 수술하게 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소규모에 적합하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 수술을 이용해서 네. 3,000모 이상 대량 이식도 많이 합니다. 기술이 진짜 좋아졌나 봐요. 다만 이제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머리를 조금 더 깎아야 되고요. 또 펀칭 개수가 많아지니까 약간 불편함이 조금 더 따를 수는 있지만 비절개 수술은 그런 흉터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 아니, 그럼 절개로 이제 수술할 경우에는 이식이 대량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양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뭐 5,000개, 6,000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수술도 통증, 흉터, 결과는 서로 따로 있지가 않거든요. 개수를 많이 너무 무리하게 해버리면 이제 뒤에 통증이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하고 편한 범위 안에서 최대 모수를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아까 뭐 3,000모까지도 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이게 3,000모를 다 심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밭에 뭐 씨를 뿌렸다고 해서 무조건 새싹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거 아니지. 요즘 또 농번기여가지고 네. 그만큼 3,000모를 다 심었다고 해서 네. 이게 다 생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생착률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네. 잘 네. 심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잘 자랍니다. 굳이 이걸 뭐 퍼센트로 설명드리자면 이전에 이렇게 저희가 그 두피에 1 곱하기 1cm 안에 타투를 하고 머리를 심고 이후에 얼마 자랐는가를 체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평균 뭐 90%, 92, 3%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제 예. 서바이벌 레이트. 예. 네. 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심었을 때 경우에는 10개 심으면 하나 빠지고 9개가 다 자라는 생각합니다. 괜찮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네요. 예, 아주 잘 자라고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아니 진짜 그게 제가 알기로 한 2, 3일 후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술한 다음 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또 뭐 며칠 경과를 지켜보다 나나 요 5개는 비실비실하고 5개는 잘 나는 거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야 됩니까? 그 하시는 일에 따라서 수술 이후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만 보통 저희 뭐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 이용해 수술하고 월요일 날 뭐 아무 문제 없이 퇴근할 수 있으시고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수술 다음 날에도 본인 할 일 다 하러 다니시고 하십니다. 과거보다 수술이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유, 소중해. 자, 이제는 우리가 탈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들어가 볼게요. 네, 유독 좀 슬퍼 보여, 그죠? 유독 좀 앞머리 슬퍼 보여. 이상하게. 같은 우리 자. 클럽이네요. 자, 첫 번째 팩트 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머리에 열이 많으면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 머리에 열이 많으면 네. 이거는 정확하게 알죠. 자 하나 빠진다. 하나, 둘, 셋. 나는 엑소로. 나만? 근데 나는 왜 엑소로 가느냐면 난 이거 사실 지금 난 모르겠어. 네. 모르겠는데 우리 외손자 중에 3명 중에 막내애가 머시마가 머리에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앉든지 머리를 잡아보면
항상 야는 그 열나는 감기로 내가 오인을 해가 엄마한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 정도로 열이 많아. 그래서 머리에 열이 많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오 되면 글마가 빠질 거잖아. 그래서 일부러 안 빠지게 액션을 내가 들었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 중에도 진짜 왜 국밥 먹을 때 땀 비 오듯이 흘리는 그래. 두한증이라고 그게 있대요. 아, 이 친구는 우리 근데 머리숱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라 해. 아니 나는 우리 손자가 열이 너무 많아서 항상 어릴 때부터 안을 때마다 야 감기가 열난다, 감기가 열난다. 특히 지금 얘가 4살이잖아요. 그럼 코로나 3년을 다 얘가 그 했기 때문에 항상 코로나 때문에 열나는 줄 알고 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 그래서 머리에 열이 많이 나도 머리카락이 우리 아 때문에 엑스로 들은 거지. 자, 타미 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형 탈모를 심하게 앓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여기 이만큼씩 구멍이 나가지고 여기 그래, 스트레스잖아, 스트레스. 네, 이렇게 한 3개가 났었는데 동시에 그때 뻘겋게 여기 열이 나는 거예요. 진짜요? 빨개요, 진짜. 그러다가 머리 날 때쯤 되니까 허옇게 열이 딱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한참 그런 제품 많잖아요. 쿨링 제품. 맞아요. 머리에 뿌리는 거. 네. 두피에 이렇게 토닉 같은 것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진짜 많이 뿌렸던 기억이 있어서 아 이게 열이 있으면 좀 머리카락도 더 많이 빠지는 원인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거 엄청 열심히 발랐거든요. 저는 실제로 진짜. 겪었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타이밍아웃 하시는 우리 진 씨. 네. 제가 약간 이제 그 탈모인을 좀 대표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말 그대로 유전이나 호르몬 때문이지 예, 아. 머리 열이 많아서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머리에 열이 맞네. 많은 체질이 탈모랑 또 상관이 체질은 체질일 뿐 오해하지 말자. 체질은 그냥 체질이고 그래? 유전과 호르몬의 수치로 인해서 변형되는 거죠. 그래. 아까 우리 선생님 안 그랬습니까? 산성비를 맞아도 괜찮다 했잖아. 산성비 맞아도 괜찮은 사람 괜찮고 맞아. 빠지는 사람 빠지는데 그것은 다 유전이나 호르몬 때문이다. 오케이, X. 빠지는 징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역시 탈모인들인가? 아, 우리 막내 자, 괜찮아. 선생님 지금 X 드셨네요. 네. 네.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정답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게 뭐야? 난 탈모인이야. 체질적으로 머리숱이 뭐 체온이 뭐 다를 수는 있죠. 열감이라든지. 근데 우리 오해라는 게 우리 머리털은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뜨거운 데가 머리인데 그러면 이 머리털의 기능은 땀이 나거나 열이 나면 땀을 흡수하면서 말려주면서 숲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탈모가 진행되게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열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국밥집 가면 대머리 아저씨들이 보면 수건을 열심히 닦는 수건 이유가 입고 오히려 이렇게.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그 더우세요. 다들 아유 대머리라서 시원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희 몸에도 보면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 땀이 많은 부분에 털이 있어요. 그 기능이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러네요. 땀이 나면 말려주는데 여자분들 겨드랑이 제모하고 나시면 원장님 겨드랑이 땀이 너무 많이 나요라고 하세요. 그게 그 털이 말려주는 기능이 근데 없어져요. 또 이 숲을 사회가 없애버려서 그런 거네. 사회가 키울 수가 없지 않을 거잖아. 내가 여름에요? 이렇게. 어쨌든 이 머리에 두피의 열감이 탈모의 원인은 아니고 오히려 탈모가 있는 분은 열감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다미 씨 같은 경우에 네. 원형 탈모 때문에 열감 느꼈다고 네. 했는데 그게 원형 탈모 때문에 느껴진 걸까요? 그 원형 탈모는 사실 우리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네. 염증이 좀 발생할 때 약간 두피가 붉어진다든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좋아질 때는 이제 염증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피부가 이제 정상 색깔로 돌아가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가족의 모발을 이용해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면 나도 해주고 싶은데. 간이식이라든지. 뭐. 네. 근데 다미 씨는 가족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어요. 왜 그쪽 소리 하시는 나 혼자 미혼이라서 술 먹고 지금 남편은 더 안 되지. 아니 그래 남편 유전자가 더안 다르잖아. 되지. 맞네. 아버님도 근데 풍성하실 것 같은데요? 아빠 조금 여기가 살짝 아쉽긴 한데. 네, 궁금합니다. 말해요. 어쨌든 자, 들어볼게요. 들어보죠. 자 하나 둘 셋. 또 X야. 나만 또 다르게 가네. 요거는 제가 먼저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아까 뭐 민서 씨가 얘기를 했지만 간 이식, 뭐 신장 이식, 요즘 이식끼리 다 하잖아요. 가족끼리는 이게 또 유전자가 같고 우리가 남해가 가족 아이가 가족끼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 예, 보통 보면은 가족이 해서 내 머리에 심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 예. 저도 이론과 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것 중에 나는 이렇게 다르게 어찌해서 직모인 사람이 다른 꼬시락머리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했더니 부분적으로 꼬시락머리가 나오더라. 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뭐 제가 임범쌤 머리 심으면 제가 흰머리가 날까요? 그렇지. 네. 흰머리 나는 거지. 자, 이거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 내 나라에 생각하지. 아니 말씀하시니 자꾸 끄덕거리셔가지고 이게 맞나 싶어서 아니 속한데. 정치했어요. 그래요? 그냥 리액션 하신 건가? 너 있어. 아 어쨌든 못 들어본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대량으로 필요한 경우 아 요거는 가발로 커버를 해버리지 이게 모발 이식을 다른 사람의 모발을 갖다 쓰나? 이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들어본 적이 진짜 없는 거죠. 여자 형제들이 많이 해줬을 것 같다는 나라도 생각이 들거든요. 떼주지. 아니 근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머리는요. 머리는 반 밑으로 뒷머리는요. 절대 탈모가 안 생깁니다. 이거 자기 거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할 거지.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든지 흉터가 생겨가지고 그래. 더 이상 없으면 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유전이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대머리 된 거 아닙니까? 좀 그렇지. 책임져 머리 좀 주이소. 이래가지고 그럼 되지. 뒤에 거딱 빼가지고 딱 이렇게. 모르게 다들 빼갈 자식 같은 이라고. 아유 그래 아버지한테 그걸 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정답은요? 아니죠. 정답은 말이 안 돼. 그래. 말이 안 되지. 안 되는 다들 불가능하군요. 너무 설득력 있으셔가지고 제가 설득이 될 정도입니다.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자꾸. 이 사실은 쌍둥이면 가능하죠. 아 진짜? 네. 근데 쌍둥이는 내가 없으면 쥐도 없으니까 맞네. 줄 수가 없고요. 가위바위보 할 수도 없고 그- 뭐 안 되겠네. 몰아주기. 가족끼리도 유전자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식 이후에 우리 간 이식하면 면역 억제제 평생 먹는 것처럼 네. 모발 이식도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면 이제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연구할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걸 설사 성공하더라도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을 분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가족끼리는 설사 가족끼리더라도 이식을 해줄 수도 없고 사실은 뭐 잘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간 이식이라든지 그런 장기 이식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고, 그치. 뭐 모발 이식은 사실 생명과 직결되는 그쵸, 문제는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서까지 가족의 머리를 받아서 심고 이런 건 좀 없다. 비현실적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 그러더니 제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냥. 네. 맞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탈모약을 먹으면 기형아가 생긴다. 요거 근데 임신 준비하는 그 신혼부부들, 특히 남편분이 탈모약을 먹는 분들 아마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생긴다. 그래? 진짜 얼음 생긴다. 하나, 둘, 셋. 나 빠밤. X지. 왜냐면은 네. 아까 전에 선생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모발을 이렇게 보조식품이다. 안전하기 때문에 뭐 만들어졌다. 평생 드신다. 네. 뭐 살짝 뭐 성욕 감퇴는 있을지언정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기억 나거든요. 저는 네. 그 약을 만지지도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신씨 언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최근에요. 최근에요? 네. 자, 제가 아니야, 요거는 거의 제가 맞출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피부과 약 중에서 네. 보통 여성분들이 임신을 준비할 때는 네. 잠깐 단약을 해라. 약을 좀 끊어라.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뱃속에서 또 잉태를 해야 되고 계속 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약이 자칫 또 독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오로 바꿀게. 에? 갑자기요? 우리 딸이 3명을 낳으면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어떻게 몸이 안 좋아도 약 하나 안 먹고 회도 안 먹더라고. 그쵸. 우리 딸 회를 참 좋아했는데 맞아요. 회도 안 먹고 약을 안 먹는 게 하여튼 탈모약 아니라 뭐 건강약이라도 약이라고 돼 있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해서 다시 오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맞아서. 이쯤 되면은 다비 씨 아니요. 나는 믿을래. 저희가 안전하다고 100%입니다. 했어. 100%입니다. 100%. 바로 우리 정답 K 확인해 의료. 보죠. 원장님 팩트 알려주시죠. 정답은요? 예, 정답은 진짜요? 이 약은 이 근데 약은 우리가 들은 얘기는 뭐지? 그래. 그- 그게 뭐지? 남성용 탈모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먹어서 효과가 전혀 없죠. 병원에서 여자분들한테는 처방도 안 하는 약입니다. 진짜요? 그러니
기형아가 생길 일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 탈모를 일으킨 아까 그 호르몬이 뭐 네네네. 다리털 나게 하고 머리는 빠지게 하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 사춘기 때 네. 남자들 수염 나게 해주고요. 남자들 변성기 오게 하는 게 이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자분들한테는 이게 평생 쓸 일 없다가 여자가 임신했을 때 특히 남자 아기가 생길 때 남자 아기 꼬추가 만들어지려면 이 호르몬이 있어야지 아기 꼬추가 만들어져요. 어머. 그래서 남자들 총각들이 이 약 먹으면서 장가 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로 상대방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임신할 수 있는 여자분들이 이 약을 먹게 되면 네. 만약에 임신하여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 설명서에도 아예 의료계에서는 가임기 여성들은 이 약 아예 만지지도 마세요라고 해요. 사실은 만진다고 해서 약 코팅을 뚫고 피부로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약을 가임기 여성이 만진다는 게 찝찝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만지지 말고 남자들은 사실은 약 먹으면서 뭐 출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정액이 1리터가 나와서 이 1리터가 상대방한테 100% 다 흡수가 되었을 때 그때 검출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먹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형아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 질문이 아빠가 탈모약을 먹으면 이라고 바꿔야 돼요. 그래야 되네. 맞네요. 알바가. 네. 근데 지금 이 내가 탈모약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똑같은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집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네. 그 의사분의 네. 그 성향에 따라서 이제 폐경 이후에는 어차피 임신할 일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약간의 어떤 그 호르몬이 여자분들도 관여하거든요. 그럼 좀 더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처방할 수도 있죠. 폐경 이후에는. 폐경 이후에. 그러면 60이 넘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탈모약을 복용하면 기형아 위험이 높아질까요? 이 팩트 체크였는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복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맞습니다. 한 번 더. 네, 팩트 체크 제대로 했습니다. 자, 팩트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를 하다가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원형 탈모 저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한 진짜 3년 고생했거든요. 이렇게 원형 탈모는 그러면은 좀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저는 또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살짝 이게 모발 이식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 혹시 그러면은 모발 이식하는 경우도 있나요? 원형 탈모 때문에? 그 원형 탈모는 네. 그 피부 질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그 피부과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모발 이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간혹 치료 시기를 놓쳐서 뭐 한 3년, 4년이 지났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아직 안 올라온다. 그럴 경우에는 흉터로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원형 탈모는 주사 치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다려야 되네. 치료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네. 시간이 약이다. 요즘에 그 탈모는 아닌데 뭐 헤어라인 때문에 타투를 하는 분들이나 그치. 아니면 연예인 그 구준엽 형님처럼 전신에 그냥 타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패션 대머리. 그러니까요. 일부러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좀 수요가 많나요? 그 우리 두피 타투 치료는요 크게 봐서 의료 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탈모 치료의 한 방법인데 저희 모발 이식 학회에서는 그 타투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몸에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드는 아트 타투,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 눈썹 때문에 눈썹 미스 타투를 하는 생활 타투,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우리 유방암 수술 후에 유방을 재건했는데 유륜이 없을 경우에 거기 유륜을 만들기 위해서 타투를 한다든지 탈모 치료의 행위로 그 우리 타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의료 타투, 치료 타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모발에 사용하는 두피 타투는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은데 좀 아쉬움이 남을 때 아니면 모발 이식하고 난 다음에 속을 좀 채운다든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르마 나일이나 가마 쪽에 숱이 없어서 속이 좀 보일 경우에 이 두피 타투를 하게 되면 생각과 달리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눈썹 문신 같은 거 다 많이 하지만 많이 하죠. 두피에 문신하는 건 또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 건지 요거 좀 궁금합니다. 그 병원에서 시술하는 레이저 두피 타투는 이 얼빔야그라는 레이저가 물과 반응하면 굉장히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폭발을 이용해서 타투액이 두피로 주사 바늘 없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주사 바늘 그러면 없이. 이제 네. 검은 점처럼 생기는데 이게 우리 눈에는 검은 모낭처럼 보이면서 그 탈모가 없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기하다. 오. 오이구. 이분은 그러니까 심은 것도 아니고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타투만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 어째 흑채를 와. 뿌린 것 같아요. 네, 다들 저희가 이렇게 타투를 하게 되면 평면에 그냥 점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의 그 뇌는 두피가 까마면 머리숱이 많은 걸로 인지하는 것처럼 그렇죠. 착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머 너무 신기하다. 진짜 다르다. 자, 보니까 깜짝하기는 한데요. 저렇게 타투를 하게 되면 평생 이제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저거는. 그럼 아니면 뭐 추가로 또 정기적으로 또 그런가? 색깔이 날아간다든지 이래서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한번 정기적으로나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 반영구 문신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옅어집니다. 근데 눈썹 문신처럼 개개인에 따라서 오래 지속되는 분들도 있고 좀 빨리 없어지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게 뭐 동시에 수천 개의 점을 찍었기 때문에 동시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타투가 옅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년, 6년, 7년 지나면서 원래 있던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타투를 고민하시더라도 기존의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맞네. 네. 자, 그러니까 직접 뭐 절개를 하거나 비절개를 하거나 펀칭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타투만을 이용해서도 좀 풍성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솔깃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이분은요, 이식도 하셨지만 또 타투 시술도 여러 차례 받고 계시다고 해요. 어떠세요? 이번에 한 5번째인데, 그죠? 처음보다 조금 앞머리도 조금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생활하고 뭐 머리 뭐 정리하고 세팅하는 것도 많이 편해졌고 네 되게 이제 아마 앞쪽에는 네. 수술한 지가 한 5개월 네, 그쵸. 정도 됐죠, 그죠? 네.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더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수술하고 나면 네 기다리는 6개월 앞에는 나머지 6개월은 계속 자라나는데 아마 이제부터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앞쪽은 좋아질 거고요. 작년 9월달에 오셨을 텐데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 여자분들은 탈모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여자분들 탈모가 되게 많습니다. 여자분들 탈모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은 정부님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진행되어 있는 네, 맞아요. 상태셨는데 한 번에 여기를 다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손바닥 없는 부분 이 정도를 이제 심어놓은 지금 상태고요. 네. 보통 한 8개월이나 1년 뒤에 여기 좀 자라고 나면 여기 아마 뒤쪽에 한번 더 심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앞쪽이 어느 정도 약간 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타투랑 이식에 있는 모발이 어울리게 되면 네. 앞쪽에는 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우리가 지금 타투 자국이 살짝은 보이지만 앞에 머리가 자라고 네. 또 이후에 2차로 한 번 더 심어버리면 아마 어쩌면 그 친구 3명보다도 더 머리숱이 많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오늘은 그 이제 6번째 앞쪽에 또 타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여성분이 탈모가 심해서 범위 정말 컸을 것 같은데 굉장하네. 이렇게 보면 정말 좋아진 것 같은데요, 저거. 진짜. 오기 전에는 엄청 머리가 완전 벗겨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 제가 머리가 이런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발 이식부터 하자고 하셔가지고 모발 이식부터 했고 하고 나서 이제 머리가 조금씩 나는 거 보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좀 많이 생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안 나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원래 기존에 있던 머리가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머리가 이제 난다고 설명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머리 그거 타투 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빈 곳이 너무 많으니까 뒷머리를 조금 보완시키기 위해서 제가 타투를 시작한 겁니다. 네. 아직 시술을 몇 번 해야 되나 봐요. 네, 이분은 7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아지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원장님도 뿌듯하시겠다. 뒤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네요.
저는 20대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예. 정수리만 조금 없다 이 정도지 가려질 정도는 됐는데 30대부터 이제 이러더라고요. 진짜 확 벗겨져가지고. 갑자기. 돌아갈 수 있겠죠, 원장님? 노력합시다. 네. 마음은 뭐 그때부터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엄청 편해졌죠, 진짜. 대화가 그런데 대화가 확실히 편해진 것 편해져. 같은데. 아, 정말 목소리 들어보니까 확실히 밝아진 게 마음에 드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레이저 치료예요? 네, 마취 후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두피에 타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원장님이 지금 이제 자신감을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맞네. 그렇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겨내. 풍성해 보일 것 같아요. 네. 저 든든한 엄청 뒷모습. 행복해요, 진짜. 예전에는 엄청 하루하루가 불행했거든요. 그렇지. 불행했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냥 사람들도 만나기 싫었고 대인관계 기피증도 생겼었어요. 옛날에는. 요 머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는 외출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일단은 저라는 자신의 자존감이 엄청 향상됐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제2의 인생. 네. 그러니까 모자를 맬 너무 수도 행복해요.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자신감을 생겨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장가 못 간 청년들 장가 갔다, 아니면 청첩장을 들고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외 활동할 때 요즘은 너무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자신감 생기고 내일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모발이식 굉장히 의사로서도 행복한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아파서 하는 수술이 아닌데 결과가 잘 나오고 좋으면 다들 너무 행복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한 의사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수술입니다. 괜찮은 수술입니다. 야, 정말 든든하다. 이렇게 영상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우리 왜 유명한 거 많잖아요. 머리에 모발에 좋다는. 네, 맥주, 효모 이런 거는 너무 워낙 좋다고 해서 저도 마시기도 하고 샴푸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고 맥주 효모를 마시는 그게 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무튼 네, 머리에 씌우는 뭐 레이저 같은 뭐 바가지 쇼핑에서 많거든요. 이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 그 기대치에 따라서 네. 효과 정도는 좀 다를 수가 있죠. 기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쓰고 너무 좋아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근데 뭐 모발이식 같은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기기를 하기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데 아무튼 모발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로 아주 좋고요. 근데 이런 뭐 기본적으로 병원에 오기 전에 효모 샴푸나 기기를 써보고 네. 만약에 내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한다 싶을 때는 의료기관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말한 기계 이런 거 선전할 때 이런 말 꼭 나왔거든요. 내 기억에 따지면 독일에서 독일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시라 머리가 풍성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면서 개벌이 막 광고를 맞아요. 선전했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 효모가 우리 미네랄들이 그 식습관에 관련되기 때문에 좋은 우리 몸에 좋은 그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모발을 자라는데 케라틴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근본 이제 남성형 탈모를 가지고 있는 분의 그런 어떤 유전자를 바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드시는 거는 저희 병원에서 되게 추천드립니다. 오, 역시 맥주를 마셔야 돼. 보조적으로. 네. 바로 맥주 마시는 아니, 저는 이제 탈모를 좀 예방하고 네. 막는 이제 음식이나 영양제 이런 거 참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고인범 쌤은 예전에 검은 콩을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시장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까지 이만큼 사가고 막 매일 털어였는데 그래도 아주 흰색이야.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음식과 운동은 탈모뿐만 아니라 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채소, 과일, 해조류, 잡곡, 현미 등 푸른 생선, 비타민, 운동해주고 술 줄여주는 거는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되지만 탈모 진행을 늦춰주는 데도 도움이 매우 많이 됩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제가 아침 라디오 생방송을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 강제로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생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때 여기에 이렇게 잔머리가 좀 평소보다 좀 많이 나네? 맞아요. 약간 이런 거 느꼈었거든요. 아침마다 막 영양제 선식 먹고 막 했더니 맞아요. 그 실제로 탈모가 있는 당뇨병이 걸리신 분이 당뇨병 때문에 당뇨 조절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식이 조절했더니
박 원장 여기 솜털 되게 많이 났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그래서 먹는 음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요. 평소에 머리카락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탈모 예방에 좀 도움이 될까요? 뭐 탈모 기능성 샴푸를 좀 쓴다든지 이런 것들 중요할까요? 사실은 근본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음식과 운동이 탈모도 질환이기 때문에 제일 도움이 됩니다. 머리숱이 아예 줄지 않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근데 약간 머리숱이 좀 줄어들어서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빨리 의료기관에 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음식은 탈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도 지났고요. 두 번째 분기로 접어들면서 정말 에너지도 올라가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아직도 봄맞이 대청소 미루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번 주말에 얼른 끝내셔야겠습니다. 자, 삶의 질,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콩팥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육면정에서 식사권, 원서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 고인범 꽃배달에서 꽃바구니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경남의 모내기 클럽 화이팅! 이겨내!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